밥이 아니다. 생쌀이다. 퍼석퍼석한 날 쌀알들이 그릇 가득 담겨 있다. 툭! 그 옆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가 던져진다. 봉투 겉면에 또박또박 박힌 글자. 이혼 합의서. 뭐야 이게. 신문을 보던 70대 노인이 벌떡 일어선다. 얼굴이 시빨개져서 소리를 지른다. 영자, 당장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나 맞은편에 선 아내는 아무 말이 없다. 그저 지쳐서 감정조차 없는 얼굴로 남편을 내려다볼 뿐이다. 영자가 입을 연다.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다. 여보, 도장 찍어. 나 이제 당신 밥 안 해. 도대체 45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먼저 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이쏘입니다. 지금 어디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안부 인사드릴게요. 댓글 기다릴게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3주 전 영자의 칠순 잔치가 있던 날이었다. 아침부터 영자는 부엌을 떠나지 못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국이 보글보글 끓고 도마 위에서는 파가 잘려나가고 기름 튄 프라이팬에서는 전이 지글지글 익어간다. 에휴 허리야. 영자가 허리를 한번 펴려다 말고 다시 고개를 숙인다. 오늘은 칠순 잔치다. 자기 잔치인데 자기가 음식을 만들고 있다. 웃긴 일이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하나도 웃기지 않다. 45년 동안 늘 그래왔으니까. 파전은 다 됐어? 거실에서 남편 만석의 목소리가 들린다. 알았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그리고 다시 프라이팬을 든다. 기름이 튄다. 뜨겁다. 손등에 기름이 튄다. 빨갛게 부풀어 오른다. 영자가 재빨리 손을 입으로 가져가 호흡은다. 그러나 잠깐이다. 다시 프라이팬을 들어야 한다. 에휴, 내 팔자야. 참아. 영자가 혼잣말을 한다.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난다. 오후 2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한다. 친척들, 남편의 친구들, 동네 사람들. 영자는 현관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러나 정작 주인공인 영자를 축하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 모두들 만석에게 인사한다. 만석이 형님, 오랜만입니다. 형님, 요새 건강은 어떠십니까? 만석이 허허 웃으며 손님들을 맞는다. 그럼 나야 팔팔하지. 자, 들어와. 들어와서 앉아. 영자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부엌으로 향한다. 음식을 내와야 한다. 저녁 6시. 잔치는 무르익는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진다. 만석이 술에 취해 목소리가 커진다. 여러분, 내가 오늘 우리 마누라 칠순이라고 이렇게 자리 마련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영자는 부엌 문틈에서 그 모습을 본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집사람은 밥 해주는 기계야. 45년 동안 고장도 안 나. 하하. 사람들이 웃는다. 누군가는 형님, 그래도 그렇지. 하며 웃고 누군가는 부럽습니다. 하며 맞장구를 친다. 영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다. 기계라니.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자기를 기계라고 한다. 영자가 부엌으로 돌아온다. 프라이팬을 든다. 손이 떨린다. 기름이 또 튄다. 이번에는 소리도 안 난다. 그냥 손을 부여잡는다. 눈물이 핑 돈다. 그러나 울지 않는다. 울 시간도 없다. 손님들 음식을 또 내가야 한다. 에휴, 밤 11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은 엉망이다. 술잔, 접시, 냅킨, 음식 찌꺼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
만석은 소파에 누워 코를 골고 있다. 술 냄새가 진동한다. 영자가 설거지를 한다. 접시를 씻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정리한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난다. 영자가 안방으로 들어간다. 만석은 옷도 안 벗고 그대로 자고 있다. 에휴, 정말. 영자가 재킷을 벗기려고 한다. 그때였다. 윙윙윙. 재킷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린다. 영자가 멈칫한다. 윙윙윙. 다시 진동이 울린다. 영자가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휴대폰이 잡힌다. 화면에 문자 메시지가 떠 있다. 오빠, 오늘 칠순 잔치 수고했어. 내일 골프장 알지? 영자의 손이 멈춘다. 오빠? 영자가 화면을 다시 본다. 발신자는 최 사장님으로 저장되어 있다. 내일 골프장?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진다. 칠순 잔치 수고했다는 건 무슨 소리지? 그리고 저 하트는 뭐지? 영자가 휴대폰을 든 채 만석을 내려다본다.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45년을 함께 산 남편. 영자의 입술이 떨린다. 그리고 꽉 깨문다. 휴대폰 화면이 꺼진다. 어둠 속에서 영자의 눈빛만이 번뜩인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새벽 5시, 4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시간이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는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낸다. 식탁을 차린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다르다. 손놀림은 같지만 머릿속은 복잡하다. 어젯밤 그 문자 메시지. 오빠, 오늘 칠순 잔치 수고했어. 내일 골프장 알지? 골프장? 만석이는 허리가 안 좋다며 몇 년째 골프를 안 친다고 했는데. 에휴. 영자가 한숨을 쉰다.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린다. 밥 차렸어? 만석이가 일어난 모양이다. 영자가 대답한다. 네, 곧 나갑니다. 영자가 국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간다. 만석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다. 신문을 펴고 있다. 빨리 좀 해. 아침부터 배고파 죽겠네. 영자가 국그릇을 놓는다. 반찬을 가져온다. 밥을 가져온다. 만석이 숟가락을 든다. 국을 한 술 떠먹는다. 그리고 얼굴을 찡그린다. 이게 뭐야? 짜. 예. 국이 짜다고. 귀가 먹었어? 영자가 국을 떠먹어 본다. 평소와 똑같다. 짜지 않다. 저는 괜찮은데요. 뭐가 괜찮아? 야, 어제 남은 전찌개에 넣으라고 했잖아. 귀가 먹었냐? 만석이가 소리를 지른다. 영자가 입술을 깨문다. 어제 저는 이미 찌개에 다 넣었다. 그런데 또 이런다. 알았어요. 소리 좀 그만 질러요. 지금 하고 있잖아. 영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다. 만석이가 신문에서 고개를 든다. 눈을 가늘게 뜨고 영자를 본다. 뭐, 지금 말대꾸야? 아니에요. 그냥 하겠다고요. 영자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간다. 손이 떨린다. 화가 난다. 5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다. 야, 너. 밥 내와. 빨리 해. 이게 뭐야?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영자가 싱크대에 그릇을 탁 내려놓는다. 오전 10시. 만석이가 외출 준비를 한다. 정장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왁스를 바른다. 어디 가세요? 영자가 물어본다. 사무실. 일 좀 볼 게 있어. 만석이가 대답한다. 그러나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점심은요? 밖에서 먹어. 신경 쓰지 마. 만석이가 재킷을 입고 나간다. 현관문이 쾅 닫힌다. 영자가 창문으로 다가간다. 만석이가 차에 타는 게 보인다. 그리고 출발한다. 영자가 휴대폰을 꺼낸다.
어젯밤 본 그 문자. 골프장 알지? 영자의 눈빛이 변한다. 따라가 봐야겠어. 오후 2시. 영자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평소처럼 장을 보러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목적지는 시장이 아니다. 백화점. 만석이의 차가 백화점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영자는 어제 문자를 보고 골프장으로 가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먼저 집 근처를 돌아본 것이다. 역시나였다. 영자가 백화점 안으로 들어간다. 명품관 쪽으로 향한다. 그리고 모퉁이에서 멈춘다. 만석이가 보인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다. 옆에 한 여자가 서 있다. 60대로 보이는 여자. 염색한 단발머리에 진한 화장. 명품 가방을 들고 있다. 여자가 코트를 입어본다. 만석이가 뒤에서 지켜본다. 오빠, 이거 어때? 여자가 돌아서며 웃는다. 좋은데. 잘 어울려. 만석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영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다. 여자가 코트를 벗어 점원에게 건넨다. 이걸로 할게요. 점원이 가격표를 확인한다. 500만 원입니다, 손님. 만석이가 지갑을 꺼낸다. 카드를 꺼낸다. 법인카드다. 여기요. 만석이가 카드를 건넨다. 아무렇지도 않게 500만 원. 영자가 지난달 무릎이 아파서 병원비를 달라고 했을 때 만석이는 뭐라고 했던가. 돈이 땅 파면 나오냐? 파스나 붙여. 5만 원을 안 줬다. 그런데 지금은 500만 원을 쓴다. 영자의 손이 바구니를 꽉 움켜쥔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한다. 여자가 코트를 받아든다. 만석이와 팔짱을 낀다. 오빠 고마워.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괜찮아. 그냥 예쁘게 입어. 둘이 걸어간다. 친밀하게, 자연스럽게. 영자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본다. 온몸이 떨린다. 45년. 45년을 콩나물값 100원까지 아껴 썼다. 새 옷 한 벌 사본 게 언제였나? 10년도 더 됐다. 그런데 저 여자는. 영자가 입술을 꽉 깨문다. 저녁 6시. 만석이가 집에 돌아온다. 왔어. 짧은 인사. 영자가 대답한다. 네. 만석이가 소파에 앉는다. 텔레비전을 켠다. 밥은? 곧 차려드릴게요. 영자가 부엌으로 들어간다. 저녁을 차린다. 식탁에 밥을 놓는다. 반찬을 놓는다. 식사하세요. 만석이가 식탁에 앉는다. 숟가락을 든다. 영자가 만석이를 본다. 재킷을 벗어 소파에 걸쳐놓은 만석이. 씻고 오세요. 알았어. 만석이가 욕실로 들어간다. 물소리가 들린다. 영자가 재빨리 소파로 간다. 재킷 주머니를 뒤진다. 휴대폰은 만석이가 가지고 들어갔다. 영자가 바지 주머니를 확인한다. 뭔가 만져진다. 영자가 꺼낸다. 영수증이다.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영자가 펼친다. S백화점 VIP 고객 영수증. 여성 캐시미어 코트 마이너스 500만 원. 영자가 숨을 멈춘다. 500만 원이 아니었다. 5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영자가 영수증을 더 자세히 본다. 그런데 이상하다. 영수증 아래에 다른 내용이 또 있다. 청담동 상가 1층 101호. 분양 계약금 마이너스 5천만 원. 명의 채미자. 영자의 손이 떨린다. 5천만 원. 상가 분양. 채미자. 어제 문자 보낸 그 여자. 영자의 눈앞이 하얘진다. 욕실 문이 열린다. 야, 수건. 만석이가 소리를 지른다. 영자가 화들짝 놀라 영수증을 구겨 뒤로 감춘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만석이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민다. 빨리 좀 해. 춥잖아. 네. 영자가 수건을 들고 욕실로 간다. 손이 떨려서 수건이 바닥에 떨어진다. 에휴, 이 사람이 왜 이래? 만석이가 짜증을 낸다. 영자가 수건을 주워 건넨다. 죄송해요. 욕실 문이 다시 닫힌다. 영자가 거실로 돌아온다. 영수증을 다시 꺼낸다.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5천만 원. 그 돈이면 영자가 평생 아껴 쓴 돈보다 많다. 그런데 그 돈을 다른 여자한테 영자가 영수증을 꽉 쥔다. 이 썩을 놈이. 작은 목소리. 그러나 도끼가 서려 있다. 이틀이 지났다. 영자는 평소처럼 살았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다. 5천만 원. 상가 분양. 최미자. 영자가 필요한 건 증거였다. 확실한 증거. 저녁 식사 시간. 영자가 밥상을 차렸다. 만석이가 앉아서 먹는다. 여보. 영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왜? 만석이가 반찬을 집으며 대답한다. 나 무릎이 너무 아픈데. 병원비 좀 주면 안 돼요? 만석이가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얼굴을 찌푸린다. 또 시작이야? 지난달에도 달라고 하지 않았어? 그때는 안 주셨잖아요. 돈이 땅 파면 나오냐? 파스나 붙여. 만석이가 소리를 지른다. 그냥 5만 원만. 5만 원도 돈이야. 집안 돌아가는 거 보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만석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다. 영자가 입을 다문다. 5만 원은 없다면서 5천만 원은 어떻게 있었을까? 영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는다. 알았어요. 그럼 파스나 사야겠네요. 그래, 그렇게 해. 만석이가 다시 밥을 먹는다. 영자가 식탁을 바라본다.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잘 봐라. 내가 가만 있나? 새벽 3시. 영자가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옆에서 만석이가 코를 골고 있다. 술 냄새가 진동한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는다. 발소리를 죽인다. 거실을 지나 서재로 향한다. 서재 문을 연다. 삐걱 소리가 난다. 영자가 멈춘다. 뒤를 돌아본다. 만석이는 여전히 자고 있다. 영자가 서재 안으로 들어간다. 불을 켜지 않는다. 휴대폰 손전등만 켠다. 책장 뒤에 금고가 있다. 영자가 금고 앞에 선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한다. 영자가 생각한다. 만석이가 쓸만한 번호는 결혼기념일? 아니다. 만석이가 그런 걸 기억할 리 없다. 자기 생일? 815. 영자가 눌러본다. 삐. 틀렸다. 영자가 다시 생각한다. 그때 문득 떠오른다. 어제 본 영수증. 최미자. 혹시? 영자가 휴대폰을 꺼낸다. 며칠 전 몰래 찍어둔 만석이 휴대폰 사진을 연다. 최 사장님 연락처. 전화번호를 본다. 010-1234-0415. 뒷자리 415. 영자가 금고에 415를 누른다. 찰칵. 금고가 열린다.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금고 안을 본다. 서류가 가득하다. 영자가 서류를 하나씩 꺼낸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빌딩. 소유주 박만석. 영자가 다음 서류를 본다. 통장. 차명 계좌다. 만석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 잔액을 본다. 3억 원. 영자가 숨을 삼킨다. 또 다른 서류. 청담동 상가 분양 계약서. 계약자 최미자. 계약금 5천만 원. 잔금 2억 원 20xx년 x월 x일 납부 예정. 영자의 손이 떨린다. 2억 5천만 원.
만석이가 최미자에게 상가를 사주려고 한다. 그것도 영자 몰래. 영자가 서류를 더 뒤진다. 또 나온다.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서. 임차인 최미자. 보증금 1억 원. 1억 원. 전세금도 만석이가 낸 것이다. 영자가 서류를 내려놓는다. 온몸이 떨린다. 화가 난다. 너무 화가 난다. 영자가 휴대폰을 꺼낸다. 서류를 하나하나 사진을 찍는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명계좌 통장, 상가 분양 계약서, 전세 계약서 모두 찍는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원위치한다. 금고를 닫는다. 영자가 서재를 나온다. 거실로 간다. 식탁에 앉는다. 물 한 컵을 따른다. 원샷한다. 탁! 컵을 내려놓는 소리. 영자의 눈빛이 결연하게 변한다. 그래, 다 가져가 봐라. 내가 가만 있나? 영자가 혼잣말을 한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다. 새벽 4시. 영자가 다시 잠자리로 돌아간다. 만석이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다. 영자가 이불을 덮는다. 눈을 감는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는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그냥 이혼하면 재산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아니다. 영자는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만석이가 숨긴 재산까지 모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자가 생각한다. 오랫동안 생각한다. 그리고 결심한다. 계획을 세워야 해. 다음 날 아침, 영자가 평소처럼 일어난다. 밥을 짓는다. 반찬을 차린다. 만석이가 식탁에 앉는다. 밥 먹어. 네. 영자가 대답한다. 평소와 똑같다. 그러나 영자의 눈빛은 다르다. 만석이는 모른다. 며칠 뒤, 영자가 동사무소에 간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뗀다. 재산 목록을 정리한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아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만석이가 거실에 앉아 있다. 어디 갔다 와? 장 보러 갔다 왔어요. 영자가 대답한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다. 만석이가 의심하지 않는다. 45년 동안 영자는 늘 그래왔으니까. 영자가 부엌으로 들어간다. 장바구니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작게 웃는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이제 시작이야. 저녁. 영자가 만석이에게 말을 건넨다. 여보. 왜? 요즘 뉴스 보니까 세금 무섭더라. 당신 명의로 다 두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만석이가 신문에서 고개를 든다. 무슨 소리야? 상속세요. 나중에 아들한테 물려줄 때 세금이 엄청나다던데. 영자가 걱정하는 척 말한다. 만석이가 눈썹을 찌푸린다. 그래. 네. 그러니까 미리 명의를 좀 나눠놓는 게 좋대요. 아들이나 저 명의로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만석이가 턱을 만진다. 생각하는 표정이다. 영자가 기다린다. 만석이가 말한다. 그것도 그렇네. 세금은 피해야지. 그럼 서류 좀 정리할까요? 그래, 알아서 해. 만석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영자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간다. 걸렸어. 일주일이 지났다. 영자는 만석이에게 서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보,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면 된대요. 영자가 서류를 내민다. 만석이가 서류를 본다. 뭐야 이게? 재산 일부를 제 명의로 옮기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요. 영자가 설명한다. 만석이가 서류를 넘긴다. 얼마나? 청담동 빌딩 지분 30%요. 나머지는 아들 명의로 20%. 영자가 대답한다. 만석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 정도면 되겠네. 그럼 도장 찍으세요.
영자가 인감도장을 건넨다. 만석이가 도장을 받아든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탁! 도장이 찍힌다. 영자가 그 모습을 지켜본다. 심장이 빨리 뛴다. 됐어. 영자가 서류를 챙긴다. 잘했어요, 여보. 이게 안전하지. 영자의 목소리는 덤덤하다. 그러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다. 만석이는 모른다. 자기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며칠 뒤, 영자는 혼자 외출했다. 목적지는 청담동. 한 찻집 앞에 섰다. 간판에 미자의 티하우스라고 쓰여 있다. 영자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 안은 고급스럽다.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있다. 손님은 몇 명 없다. 카운터에 여자가 서 있다. 최미자다. 영자가 본 그 여자. 영자가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는다. 최미자가 다가온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최미자가 웃으며 묻는다. 영자를 처음 보는 얼굴이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영자가 대답한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다. 네, 금방 나옵니다. 최미자가 카운터로 돌아간다. 영자가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낸다. 볼펜형 녹음기다. 며칠 전에 산 것이다. 영자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는다. 볼펜처럼 보이게. 커피가 나온다. 영자가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기다린다. 30분쯤 지났을까? 최미자의 휴대폰이 울린다. 최미자가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린다. 아, 언니. 오랜만이야. 최미자가 웃으며 말한다. 영자가 귀를 기울인다. 응, 요새 잘 지내. 사업도 잘 되고. 최미자가 카운터에 기대어 수다를 떤다. 아우, 그게 말이야. 내가 요새 괜찮은 남자 만나고 있거든. 영자의 손이 멈춘다. 응, 70대인데 돈 많아. 건물주야. 최미자가 낄낄거린다. 마누라? 있지. 그 할망구. 곧 쫓겨날 거야. 영자의 얼굴이 굳는다. 왜냐면 오빠가 나한테 상가도 사준다고 했어. 2억 5천짜리. 최미자가 자랑한다. 그리고 전세금도 1억 넣어줬어. 완전 잭팟 아니야? 최미자가 웃는다. 아우, 그 할망구는 아무것도 몰라. 바보처럼 집에서 밥이나 하고 있어. 영자의 손이 떨린다. 내가 조만간 이혼하라고 부추길 거야. 그럼 재산반 떼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챙기는 거지. 최미자가 낄낄거린다. 걱정 마. 내가 다 계획 세워놨어. 최미자가 전화를 끊는다. 영자가 녹음기를 확인한다. 녹음이 되고 있다. 영자가 녹음을 멈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커피값을 카운터에 놓는다. 잘 먹었습니다. 영자가 모자를 더 눌러 쓰고 나간다. 최미자가 손을 흔든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최미자는 모른다. 방금 누구한테 커피를 팔았는지. 영자가 찻집 밖으로 나온다. 손에 녹음기를 꽉 쥔다. 잘 걸렸어, 이년아. 영자가 작게 중얼거린다.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다. 저녁. 영자가 집으로 돌아온다. 만석이가 소파에 앉아 있다. 어디 갔다 왔어? 병원 갔다 왔어요. 무릎 때문에. 영자가 대답한다. 그래. 만석이가 고개도 안 돌린다. 영자가 부엌으로 들어간다. 저녁을 차린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생각한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며칠 뒤 영자가 다시 만석이에게 말을 꺼낸다. 여보. 왜? 세무사가 서류 하나 더 필요하대요. 영자가 서류를 내민다. 뭔데? 차명계좌요. 그것도 정리해야 한대요. 영자가 설명한다. 만석이가 당황한다. 차명계좌를 어떻게 알았어? 세무사가 알아냈어요.
세무조사 나오면 다 걸린대요. 영자가 거짓말을 한다. 만석이가 입술을 깨문다. 그래, 알았어. 만석이가 서류를 받는다. 영자가 도장을 건넨다. 만석이가 또 도장을 찍는다. 탁! 영자가 서류를 챙긴다. 이제 안전해요. 영자가 말한다. 만석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표정이 찜찜하다. 야, 이거 괜찮은 거 맞지? 물론이죠.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준대요. 영자가 웃으며 대답한다. 만석이가 안심한다. 영자가 서재로 들어간다. 서류를 책상에 펼친다. 그리고 작게 웃는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제3명의 일부가 영자 앞으로 넘어왔다. 차명 계좌도 정리됐다. 이제 남은 건 하나. 결정타. 영자가 달력을 본다. 다음 달. 결혼 50주년 금혼식. 만석이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행사다. 호텔을 빌리고 친척들을 초대하고 지인들을 모으고 영자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친다. 그날이다. 영자가 중얼거린다. 눈빛이 차갑게 빛난다. 밤. 영자가 침대에 누워있다. 옆에서 만석이가 코를 골고 있다. 영자가 천장을 본다. 50년. 50년을 이 남자와 살았다. 그런데 이 남자는 영자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다. 밥 해주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 빨래하는 기계.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여자한테 재산을 빼돌린다. 영자가 눈을 감는다. 곧 끝이야. 영자가 작게 중얼거린다. 조금만 더 참자. 한 달이 지났다. 드디어 금혼식 날이 왔다. 서울 시내 유명 호텔 연회장. 오후 6시부터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친척들, 만석이의 친구들, 동네 사람들, 회사 관계자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연회장은 화려했다.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샹들리에가 반짝였다. 입구에는 만석이와 영자의 젊은 시절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영자는 수줍게 웃고 있었다. 영자가 그 사진을 본다. 참 어렸네. 20대였다. 그때는 행복할 줄 알았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평생 함께 살 줄 알았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영자가 고개를 돌린다. 만석이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고 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만석이가 활짝 웃으며 악수한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다. 밖에서는 이렇게 점잖다. 영자도 옆에 서서 인사한다. 어서 오세요. 한복을 입었다. 만석이가 준비한 것이다. 와, 사모님도 참 고우십니다. 누군가 칭찬한다. 영자가 웃는다. 억지로. 오후 7시. 연회가 시작됐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간다. 오늘 이 자리는 박만석, 이영자 부부의 결혼 50주년 금혼식입니다. 박수가 터진다. 50년을 해로하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박수. 만석이가 무대로 올라간다. 영자도 따라 올라간다. 사회자가 만석이에게 마이크를 건넨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석이가 마이크를 잡는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석이가 연설을 시작한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50년이 됐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잘 내조해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석이가 영자를 본다. 가와만 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이죠. 만석이가 웃는다. 저희 부부가 바로 그런 부부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영자가 만석이를 본다. 존중? 사랑?
이 남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만석이가 계속 말한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박수가 터진다. 영자가 박수치는 사람들을 본다. 모두 웃고 있다. 그런데 영자만 웃지 않는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는다. 그럼 이제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온다. 사모님께서 준비하신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만석이가 고개를 돌린다. 영상? 만석이가 영자를 본다. 영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준비했어요. 만석이가 웃는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나 봅니다. 사람들이 웃는다. 영자가 무대 아래로 내려간다. 직원에게 USB를 건넨다. 이거 틀어주세요. 네. 직원이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는다. 스크린에 영상이 뜬다. 처음에는 만석이와 영자의 옛날 사진들이 나온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 낳고 찍은 사진. 와, 옛날 사진 보니까 좋네요. 누군가 말한다. 만석이가 뿌듯해한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뀐다. CCTV 화면이 나온다. 모텔 입구다. 한 남자와 여자가 들어간다. 남자는 만석이다. 여자는 최미자다. 연회장이 조용해진다. 저게 뭐지? 누군가 속삭인다. 화면이 또 바뀐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다. 최미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 할망구 곧 쫓겨날 거야. 오빠가 나한테 상가도 사준다고 했어. 2억 5천짜리. 그 할망구는 아무것도 몰라. 바보처럼 집에서 밥이나 하고 있어. 연회장이 술렁인다. 만석이의 얼굴이 새하얘진다. 끄라고. 만석이가 소리를 지른다. 무대에서 뛰어내려 직원에게 달려간다. 당장 꺼. 그러나 영상은 계속 나온다. 백화점에서 최미자에게 코트를 사주는 장면. 상가 계약서, 차명계좌 통장, 모든 증거가 스크린에 떴다. 하객들이 웅성거린다. 저게 진짜야? 세상에 저런 일이. 불쌍한 사모님. 만석이가 직원을 밀친다. 컴퓨터를 강제로 끈다. 스크린이 꺼진다. 연회장이 조용해진다. 모두 만석이를 본다. 만석이가 헐떡인다. 얼굴이 벌겋다. 그때 영자가 무대로 올라간다. 천천히 마이크를 잡는다. 다 보셨죠? 영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린다. 조용하고 차분하다. 저 이 사람이랑 못 살아요. 영자가 만석이를 본다. 이혼합니다. 연회장이 술렁인다. 만석이가 무대로 올라온다. 영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만석이가 소리를 지른다. 영자가 만석이를 본다. 무슨 짓이냐고요? 영자의 목소리가 차갑다. 당신이 한 짓을 보여준 거예요. 이건 오해야. 다 설명할 수 있어. 만석이가 변명한다. 오해요? 영자가 웃는다. 처음으로 진짜 웃는다. 50년을 당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면서 살았어요. 영자가 말한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그건 저한테 병원비 5만 원은 아까워서 안 주면서 그 여자한테는 5천만 원을 쓰더군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당신한테는. 만석이가 입을 다문다. 영자가 마이크를 내려놓는다. 무대에서 내려온다. 연회장을 나간다. 뒤도 안 돌아본다. 만석이가 그 자리에 서 있다. 하객들이 웅성거린다. 만석이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금혼식은 그렇게 끝났다. 아수라장이었다. 일주일 뒤 가정법원 앞 영자가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다. 잘하셨습니다, 의뢰인님. 증거가 확실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그럼 재산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영자가 물었다. 유책 배우자이니까 최소 60%는 받으실 겁니다. 위자료까지 합치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 여자는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최소 5천만 원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 건물 입구에서 만석이가 나왔다. 혼자였다. 변호사도 없이. 만석이가 영자를 보더니 다가왔다. 영자야. 목소리가 낮았다. 영자가 만석이를 보지 않았다. 할 말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만석이가 애원했다. 용서요? 영자가 비웃었다. 50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 안 했으면서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만석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늦었어요. 영자가 돌아섰다. 변호사와 함께 걸어갔다. 만석이가 뒤에서 소리쳤다. 영자야, 영자. 그러나 영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한 달 뒤 법원 판결이 났다. 영자 승소, 재산 분할 65%, 위자료 1억 원, 최미자한테 받을 상간녀 위자료 5천만 원, 총 30억이 넘는 돈이 영자에게 돌아왔다. 만석이는 나머지 재산과 빚을 떠안았다. 그리고 최미자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졌다. 5천만 원을 영자에게 물어줘야 했다. 게다가 만석이가 사준다던 상가는 알고 보니 기획부동산 사기였다. 계약금 5천만 원은 날아갔다. 전세금 1억 원도 만석이가 돈이 없어서 빼내지 못했다. 최미자는 빈털터리가 됐다. 찻집도 문을 닫았다. 한 달 뒤 영자의 새 아파트, 강남의 깨끗한 신축 아파트였다. 영자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50년 동안 살던 집을 나와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영자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현관 앞에 만석이가 서 있었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다. 영자가 인터폰으로 말했다. 돌아가세요. 영자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만석이가 애원했다. 할 말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만석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늦었어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영자가 인터폰을 끊으려고 했다. 영자야, 나갈 데가 없어. 제발. 만석이가 문을 두드렸다. 쿵쿵쿵. 영자가 멈칫했다. 갈 데가 없다고? 그건 영자도 마찬가지였다. 50년 동안 집에서만 살았다. 세상 구경 한번 제대로 못 해봤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영자에게는 돈이 있다. 자유가 있다. 당신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살아보세요. 영자가 말했다. 뭐, 제사상에서나 밥 드세요. 영자가 인터폰을 껐다. 만석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영자가 창문으로 다가갔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만석이가 현관 앞에서 터덜터덜 걸어나가는 게 보였다. 구부정한 등. 영자가 그 모습을 보다가 창문을 닫았다. 이제 내 인생이야. 영자가 혼잣말을 했다. 1년 뒤 인천공항 출국장. 영자가 캐리어를 끌고 걸어갔다. 깔끔한 옷차림이었다. 새로 산 코트에 모자를 썼다. 머리도 파마를 새로 했다. 영자야, 여기. 앞에서 친구들이 손을 흔들었다. 영자의 학창시절 친구들이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들. 오랜만이야. 너 진짜 달라졌다. 친구들이 영자를 반겼다. 그치? 나도 이제 좀 살 것 같아. 영자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래, 이번 여행 제대로 즐기자. 응,
유럽 한 달 코스. 친구들이 신나게 떠들었다. 영자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만석이었다. 영자가 화면을 보다가 혀를 한번 찼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다. 만석이의 번호가 사라졌다. 영자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자, 가자. 영자가 친구들과 함께 걸었다. 출국장을 향해서,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영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50년 만에 찾은 진짜 미소였다. 자유의 미소였다. 행복의 미소였다. 공항 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영자가 그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밝고 환하고 따뜻했다. 영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